하나 정도, 작년에 수용에서 문제가 안 나왔어요. 안 나왔는데, 하나 정도는 아마 출제가 될 겁니다. 매년 하나 정도는 출제됐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시행 방식이 두 개였죠. 신도시를 만드는 방법이 뭐가 하나 있었고, 수용. 제일 많이 본 게 뭡니까?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게 수용을 제일 많이 보죠. 그죠? 뭐, 여기도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수용. 분당도 수용. 그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신도시는 대부분이 수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지입니다. 환지. 자, 환지입니다. 환자가 무슨 환자일까요? 바꿀 환. 지는 땅지. 그죠? 토지로 뭐 하는 거다? 바꾸는 겁니다. 자, 이것도 설명 좀 드려볼게요. 환지를 여러분들이 신도시 개념으로 이제 가져오기 전에 우리나라에 환지라는 게 있었어요. 없었던 게 아니고. 자, 여기에 요런 형태의 토지가 있습니다. 토지가 있었는데 요렇게 역시 마찬가지로 저 푸른 초원이 요래 있죠. 근데 토지가 이렇게 소유권자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즉 얽히고 설키고 막 이렇게 된 토지가 있어요. 기반시설로 정리가 안 돼 있고, 이걸 역시 똑같아요.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만들어가지고 이런 형태로 바꾸는 겁니다. 이게 환지예요. 환지. 바꿔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바꿔줄까요? 그렇지, 원소유자에게. 이걸 이렇게 바꾸는 경우를 지금 어디로 접목시키면 신도시로 접목을 시킨 거거든요. 근데 이걸 우리나라 70년대에 하면 했죠. 뭐? 그렇죠. 논밭이 이렇게 되죠. 논밭이 이렇게 돼 있다가 농로수로도 정비가 안 돼 있고 막 우리가 천수답이라고 해요. 천수답이 뭡니까? 천수답. 응? 그렇죠.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면 농사를 짓고 안 그러면 농사를 못 짓습니다. 옛날 그랬죠. 수확량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하면서 새마을 운동하면서 경지 정리 작업을 이렇게 싹 해버렸죠. 바둑판 모양으로. 이렇게 만드는 게 환지의 최초입니다. 이게 환지예요, 환지. 그래서 환자가 무슨 환자를 쓰냐면, 바꿀 환자. 그 다음에 지는요, 땅지자. 그러니까 옛날에 농지를 경지 정리 작업을 하면서 바꾸어준데 누구한테 바꿔줬겠습니까? 원소유자 농민들에게, 원소유자에 바꿔주는 거죠. 근데 이걸 갖다 어디로 이제 끌어온 거냐면 신도시 작업으로 끌어온 겁니다. 환지를 왜 하느냐면 우리가 배웠냐면 목적이 세 개였거든요. 수용은 우리가 택지의 집단적 조성이나 공급이 필요하면 수용을 해라라고 돼 있었고, 환지는 첫 번째가 대지 효용 정지, 두 번째가 공공시설을 정비하거나, 세 번째가 토지를 수용하려고 하니까 뭐가 높을 때 가격이 유난히 높은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수용이 안 되니까 그때는 뭘 한다? 환지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수용이 택지의 집단적 조성이 필요하면 수용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환지를 어떤 경우에 하느냐라고 했을 때 명문의 규정은 없는데 해석상 집단적이지 않으면 그러면 환지를 한다, 이 말로 돼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중에서 환지로 신도시를 만드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까? 있는 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잘 안 보이죠? 왜냐하면 소규모 신도시입니다. 집단적이지 않을 때, 그러니까 소형 신도시를 만들 때, 소규모의 신도시를 만들 때 환지를 주로 많이 한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갖다 붙이는 일산, 분당, 평촌, 중동, 삼본, 그죠? 그 다음에 백오 신도시, 뭐 시흥, 그 다음에 뭐 하남 신도시, 뭐 별내, 뭐 등등으로, 명칭이 붙는 신도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대규모이기 때문에 아니고 명칭이 그렇게 붙진 않아요.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환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환지는요, 토지로 바꾸어 주다 보니까 어떤 논점을 잡아야 되냐면, 바꾸어 줌에 있어가지고 불편부당함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불편부당함을 어떻게 정리를 해서 갈 것인지,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예를 들자면, 환지의 목적이 세 가지라고 했는데, 그 목적 한번 보실래요? 어디에 가면 있냐면, 도시개발 사업 시행 방식 226에 가시면 돼요. 226. 에 가보시면 사업 시행 방식의 적용 기준 이래가지고 박스에 나올 겁니다. 첫 번째 칸에 환지가 나오고 두 번째 칸에 수용이 나올 겁니다. 그죠? 환지를 보셔야 돼요. 환지에.
자, 효용정진 돼 있나요? 출처돼 있죠? 공공시설 정비 출처돼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가격이 높을 때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예. 자, 그러니까, 환지가 되기 전의 토지가 있거든요. 여기에. 환지가 되기 전의 토지. 그 다음에 여기는 환지가 된 이후의 토지가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환지가 되기 전에는 보다시피 효용이 어떻게 돼 있나요? 떨어져 있죠. 이걸 효용을 맞아 올리시죠. 이거 환지입니다. 자, 그럼 해볼게요. 여기에 환지가 되기 전에, 봐봐요. 요런 형태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세모짜리 토지를 가지고 있는 갑이 1번지를 가지고 있었거든. 500제곱미터 토지를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그럼 환지가 됐어. 환지가 돼. 이제 환지가 된 거지. 그러면 당연히 어디 토지를 받겠습니까? 이거 받겠죠. 자, 봐요. 환지가 되기 전하고 후하고 주소지가 바뀌어요. 주소지는 똑같아요. 똑같죠? 전체 토지 면적이 바뀝니까? 똑같습니까? 전체 똑같잖아. 여기서 바꾸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 토지를 받을 거거든요.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받을 때 새로운 토지를 받을 겁니다. 즉, 효용증진된 토지를 받을 거거든요. 토지를 많이 받는 게,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받는 게 상식이에요? 작게 받는 게 상식이에요? 작게 받죠. 왜요? 그렇지. 환지를 하게 되면, 토지를 작게 받아요. 왜 작게 받냐면, 공사비가 들어가거든? 공사비가. 근데 공사비를 돈으로 내는 게 아니에요. 뭐로 주냐면, 토지로 줘요.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 일부를 공사비로 줘요.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뭐가 설치되면 기반시설이 없다가 기반시설이 확충되겠죠. 도로가 넓어지고, 기반시설이 학교가 만들어지고, 공원이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그 부지를 누가 내는 게 맞아요? 원소유자가 내는 게 맞지. 원소유자가 내는 게 맞지. 그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토지를 만다 작게 받아요. 작게. 작게 받는 걸 뭐라 하냐면요. 감보율이라 불러요. 다른 말로 나중에 나올 겁니다. 토지 부담률이다 이래 부릅니다. 토지 부담률이란 말로 더 많이 써요. 토지를 부담하는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공사비 때문에 작게 받죠. 그러면 우리가 공사비를 갖다가 들어가는 비용이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채비지 감보 이래 불러요. 자, 봐이. 채비지가 뭐냐면 비용에 대체되는 토지 때문에 해서 줄여가지고 보상받는다 이겁니다. 그리고 공공시설이 설치됨으로써 공공시설 때문에라도 작게 받겠죠. 그죠?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공공시설 감보 이래 이야기해요. 공공시설 때문에 줄여가지고 만다 보상을 받는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토지는 일반적으로 많이 받는 경우는 없다. 다 만다 작게 받는다. 그걸 뭐라 부른다고요? 감보. 그걸 비율로 나타내는 것을 감보율 또는 뭐라 그런다? 토지 부담률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토지를 부담하는 비율인데, 자, 들어봐봐요. 상식적으로. 토지를 부담하는 게 비율이 요 안에 지금 신도시 안에 토지 소유자가 만약에 1000명이 있다. 그러면 1000명이 동일하게 정률적으로 똑같이 작게 받는 게 원칙입니까? 아니면 차등화되는 게 원칙입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토지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누구는 신도시를 만드는데 공사비가 많이 들어간 토지도 있고, 산골짜기에 있으면 좀 많이 들어가겠지. 근데 평지에 있으면 공사비가 작게 들어가겠지. 그러니까 개인별로 토지 부담률은 차등을 둘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차등을 둘 수 있다. 실제로 차등을 둔다. 당연히 둬야 된다. 그죠? 그리고 토지를 받을 때 우리가 토지를 1번지 토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1번지. 여기 만약에 여기가 호계동, 번계동 등등으로 동네가 비산동, 박달동 이래 있습니다. 그러면 비산동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박달동에 토지를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그래서 환지를 줄 때는요, 원래 가지고 있는 토지 위치가 있거든요. 그 위치를 현저히 벗어나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여기 1번지 토지를 가진 사람한테 여기에 100번지 토지를 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요, 비환지라 불러요. 비환지. 비자를 무슨 비자를 쓰냐면요, 날비자를 씁니다. 환지가 날랐다. 붕 날라줬다. 그러니까 비환지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비환지는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자리에 주는 환지가 있거든요. 1번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1번지를 주는 경우가 있어. 그걸 무슨 환지라고 그러냐면 제자리 환지를 불러요. 제자리 환지.
용어는 여러분 시험에 안 나옵니다. 용어는 그냥 주는 거라서 용어를 틀리게 해서 시험에 나오진 않으니까 그런 의미만 아시면 된다. 그래서 환지는 원래 가지고 있는 토지 위치 비슷한 곳에, 그죠? 그 토지 면적을 뭐 해준다? 줄여서 줍니다. 줄였어. 자,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갑이 1번지를 가지고 있는데 신도시가 이렇게 만들어졌거든. 근데 몇 번지를 주냐면 만약에 1번지를 준다. 토지는 많이 받는다, 작게 받는다? 작게 받는다. 그래서 250을 준다고 합시다. 250을 주면 얼마를 줄였어요? 50%를 줄였죠. 이걸 토지 부담률이 50%다 이래 얘기합니다. 토지를 부담하는 비율이 몇 프로? 50% 이래 부릅니다. 근데 50% 받는 이유 중에서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는 뭐에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 그래서 비용에 충당하는 토지를, 용어를 이렇게 해서 비용에 충당하는 토지를 뭐라 부른다고요? 그렇죠. 비용에 대체되는 토지 이래 불러요. 다시 할게요. 뭐에 충당한다고요? 비용에 대체될 수 있는 토지에서 채비지를 불러요. 수용에서는 비용을 누가 내냐면 사업 시행자가 토지를 싹 다 사들이죠. 1,000억 주고. 그리고 1,000억을 넣어가지고 도로 만들고 형질 변경하고 땅을 고르고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근데 여기서는 누가 하게 돼 있냐면 누가 하게 돼 있다? 소유자들이 해야 됩니다. 소유자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나시는가 모르겠는데 도시개발사업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때는 별말 없으면 사업 시행자가 누가 되는 게 원칙이더라? 소유자나 조합이 되는 게 원칙이에요.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에서는. 왜냐하면 환지는 왜 소유자나 조합이 사업을 주체가 돼서 하냐면 누구 거기 때문에. 쥐 거. 똑같아요. 뭐가 똑같냐면 재개발 재건축을 하잖아. 그럼 사업 시행자가 누구야? 그래. 조합. 소유자들이 뭘 만드는데? 조합을 만들잖아. 그 조합이 뭘 선정합니까? 시공자를 선정하죠. 똑같잖아. 그래서 환지가 나중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배우고 나면 정비법 연결시킬 건데 환지가 뭐하고 똑같냐면 정비사업과 똑같아요. 왜 똑같냐면 한번 봐봐요. 환지는 다시 할게요. 환지는 효용이 감소된 뭐를 토지를 바꾸잖아. 효용이 정진이 되어 있는 토지로 바꾸는 거 알겠습니까? 정비사업이 뭐냐? 자, 우리 요 주변에도 정비사업 많은데 정비사업은요, 효용이 떨어져 있는 단독, 다가구, 다세대, 아파트를 효용이 정진되어 있는 주택을 짓는 겁니다. 25층, 30층짜리. 지어가지고 뭐 하는 건데요? 바꾸는 거죠. 바꾸는 거. 근데 환지는 뭐로 바꿔주는 겁니까? 토지로 바꾸는 거예요. 토지로. 근데 정비사업은 뭘 하는 거냐면요. 레미안 101동 2501호 33평 아파트로 바꿔주는 거니까 아파트에 들어갈 권리로 바꿔주는 거예요. 봐봐. 내가 단독주택 50평을 가지고 있었거든. 그러면 레미안 33평으로 바꿔주는 거야. 33평에 들어갈 권리로 바꿔주는 거예요. 권리.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정비사업은요. 환권이라고 불러요. 환권. 시험에 나왔어요. 옛날에 이거. 환지는 뭐하고 마트레이드 하는 거예요. 토지하고 토지를 마트레이드 한다고. 마트레이드. 근데 정비사업은 마트레이드가 아니고 거기에 들어갈 뭘 준다? 권리를 주는 거예요. 권리를 계산해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단독주택의 권리는 5억이야. 근데 33평짜리 아파트는 7억이야. 그러면 얼마가 부족해? 그죠? 그러면 너 돈을 2억을 내놔야 돼. 근데 나는 재개발 지역에서 5층짜리 상가주택을 가지고 있었거든. 근데 권리평가를 해보니까 그게 20억이야. 근데 나는 아파트를 갖다가 10억짜리를 받아. 그러면 내 권리가 더 많잖아. 그럼 나는 아파트 33평을 신청할 수도 있고 42평을 신청할 수도 있잖아. 그죠? 근데 네가 신청한 게 만약 33평인 거지. 근데 그게 10억인 거지. 그죠? 그럼 얼마를 받아가면 돼? 그 10억을 받아가면 돼요. 아니면 1+1을 받든지 한 개를 더 받든지 하는 등등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정비사업과 환지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교환의 문제를 제기하다 보니까 교환 바꾸는 겁니다. 바꾸다 보니까 형평성의 문제, 불편부담의 문제, 그리고 누구에게는 안 바꿔주는 경우가 있을 수 없어요? 있죠. 그런 경우에 어떻게 안 바꿔줄 것인지 하는 등등의 문제를 잡아내는 게 제일 중요한 논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환지로 다시 넘어오면요. 환지는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용어들이 환지를 이해하면서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죠. 뭐라고요?
채비지가 뭐라고 했어요? 그렇지. 비용에 대체되는 토지다. 비용에 충당하는 토지다라고 해서 뭐라고 한다? 채비지 이래 부릅니다. 채비지.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아실 거는 환지는 효용 정진을 위해서 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에 진짜 토지 소유자들이 뭐 수천 명이 있을 수 있고 수백 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토지가 이렇게 넓은 토지를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어떤 사람은 여기에 진짜 짜투리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토지 면적이 만약에 50제곱미터라고 할게요. 가정을 하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토지가 효용 정진되기 전에 50이 있었거든요. 환지를 합니다. 환지를 하면 토지를 많이 판다, 작게 판다? 작게 판다. 근데 토지 부담률이라고 있는데 그게 얘한테 적용받는 게 50%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50%라는 것은 얼마만큼 작게 판다? 50%만큼을 작게 받겠죠. 그럼 얼마를 받게 돼 있어요? 25를 받게 돼 있겠죠. 그럼 여기에 이제 25를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25를 주게 될 건데 25를 주는 게 상식입니까? 안 주는 게 상식입니까? 안 주는 게 상식? 자, 여러분이 50을 가지고 있었거든. 근데 25를 받을 거거든. 근데 하는 자기가 안 주는 게 상식이야. 라면서 니는 안 줘.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오, 상식이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확 엎어버리겠습니까? 자, 다시 할게. 자, 50을 가지고 있었거든. 토지 부담률 50%거든. 그러니까 얼마죠? 25죠. 25죠. 주는 게 상식, 안 주는 게 상식? 주는 게 상식이죠. 주는 게 상식이지. 근데 줘, 안 줘? 안 줘요. 이거 안 줘. 그죠? 안 줘요. 안 줄 수도 있어요. 왜 안 줄까요? 왜? 환지의 목적에 반하는 거예요. 환지를 왜 하는데라니까 효용 정진을 위해서 한다고. 봐, 25를 받았잖아. 25를 나대지를 받을 거거든. 그렇죠? 25 나대지를 받으면 나대지 상태로 활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건물을 질 때는 뭐가 꼭 있어야 돼요? 건물을 질 때 꼭 필요한 거 건폐율. 건폐율이야, 건폐율. 그죠? 그래서 건폐율이 50%라고 하면 건물을 얼마만큼 지을까요? 50%만큼 건폐율이 있으니까 50%는 지어서 듣고 나머지 50은 공지로 남겨야지. 그럼 얼마야? 12.5. 몇 평? 4평. 짜리가 쫙 들어서 있는 거야. 어떻게 효용정진이 된 겁니까? 효용을 오히려 더 해야 하는 겁니까?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환지의 목적에 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환지를 준다, 안 준다? 안 주는데, 자, 잘 들어야 돼. 환지를 안 주는데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요. 봐봐요. 너무 작아서 효용을 해야 하는 토지다라고 해서 이걸 과소토지로 불러요. 뭐라 본다고요? 그대로 가면 돼요. 너무 작아서 효용을 해야 하는 토지. 그걸 과소토지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25제곱미터는 효용을 너무 해야 하니까 이건 별로도 안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26, 27, 28, 29 쭉 이런 숫자가 올라갑니다. 근데 100이 됐어. 100이면 효용을 해야 합니까? 150이 됐어요. 효용을 해야 합니까? 지금 제가 뭔 말하는지 알죠? 그러니까 이 정도 면적은 우리가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데 면적이 자꾸 올라가는 거야. 120, 130, 150 이런 식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갑자기 애매한 경우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그럼 줄까 주지 말까 이거? 줄까 주지 말까라는 문제가 제기되겠죠. 그러면 어떤 면적일 때는 주고 어떤 면적일 때는 안 주고라는 가이드라인을 정해줘야 돼, 안 정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과소토지 면적을 정해줍니다. 그런데 이 면적은 합의를 하면 돼요. 자, 우리는 환지를 하면서 조합원들끼리, 왜냐면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환지를 하니까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는 환지를 하는데 여기 해보니까 200m는 환지를 안 받아가는 걸 하자. 라고 하면 200제곱미터가 뭐가 된다? 과소토지 기준 면적이 되고 200이 안 되죠? 그럼 환지를 준다, 안 준다? 안 줍니다. 그럼 안 주면 어떻게 될까요? 환지를 안 주면? 그렇지. 청산합니다. 청산. 뭐하고 똑같냐면요. 정비사업하고 똑같아요. 정비구역에 가면 재개발을 하면요. 토지 소유자도 분양권을 받게 돼 있고 법에는 건물 소유자도 분양권을 받게 돼 있거든요. 자, 다시 물어볼게요. 토지 소유자나 건물 소유자가 전부 다 조합원이 될 수 있고 분양권을 받아요. 근데 가지고 있는 토지 면적이 5제곱미터야. 토지 소유자 맞습니까? 아닙니까? 가지고 있는 토지 면적이 5제곱미터라니까, 5제곱미터. 그럴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있잖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자, 그러면 토지 소유자 해당해야 안 해요? 하죠. 그럼 분양권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오는 게 상식이, 안 나오는 게 상식? 나오는 게 상식이죠. 근데 준다, 안 준다? 안 줍니다. 그런 게 안 줘요. 그러니까 일정 기준 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한다, 안 정한다? 정해버립니다. 자, 또 물어볼게. 건물을 가지고 있죠, 건물을.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뭐를 받을 수 있냐면 분양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건물은 이 건물인데, 와, 그 건물이 무허가 건물인 거야. 무허가 건물.
줄까 주지 말까? 그죠? 그런 문제들이 법에서 해결되는 문제들이에요. 당연히 소유권이 있고 그 건물이 적법 절차에 따라서 인허가를 받은 건물 같은 문제가 안 되겠죠. 그죠? 그거는 하나도 법적으로 문제될 거 없다니까요. 결국 공인중개사가 해결하는 파트는 어디냐면 그런 문제가 있는 물건들을 얼마나 잘 해석을 하고 해결할 것인지 그게 이제 능력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환지에서 꼭 기억할 거는요. 과소토지라는 말을 기억하시면 과소토지. 그래서 이 과소토지 기준 면적을 정하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라는 문제들이 여기서 이제 몇 가지 논점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환지에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내용입니다. 자, 용어를 아셔야 돼요. 첫 번째, 토지를 많이 준다, 작게 준다. 작게 준다. 뭐 때문에? 그렇지. 채비, 비용 때문에. 또는 뭐 때문에? 공공시설 설치 때문에. 그죠? 그래서 작게 받는 것을 뭐라 부른다고요? 토지 부담률. 토지 뭐라고요? 부담률. 토지를 환지공사에서 부담하는 비율을 말해요. 이걸 비율로 나타낸 걸 부담률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부담률은 동일해야 됩니까? 차등을 둬도 됩니까? 그렇죠. 차등을 넣어도 상관이 없더라. 그 다음에 토지 부담률을 정하면서 가지고 토지를 작게 받는데 왜 작게 받냐라고 했을 때 비용에 충당하는 토지 때문에 작게 받는다. 비용에 충당하는 토지를 뭐라 부른다고요? 채비지. 그러고 우리가 환지공사를 하면서 가지고 효용정지를 목적을 두고 있는데 토지가 너무 작아서 환지를 안 주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됐을 때 작은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더라 안 필요하더라? 필요하죠. 그걸 뭐라 그런다? 과소토지. 그래서 요 세 가지 개념을 좀 안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환지를 좀 보시면 훨씬 낫습니다. 여기 기초고요. 그 다음에 환지를 보세요. 이제 환지계획 작성이라고 나옵니다. 환지계획 작성. 요거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자, 238의 그 박스 위에 보이죠. 그죠? 양괄 1번에 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나 일부를 무슨 방식으로 하더라? 환지 방식으로 하죠. 그러면 다음 사항에 포함된 뭘 만들어라? 환지계획을 작성해라. 환지계획에 뭐가 들어온지가 나와요. 첫 번째 환지 설계. 설계입니다. 설계가 별게 아니고 설계니까 설계 도면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신도시가 만들어지죠. 바꾸어주는 토지의 설계. 그러면 요 소규모 신도시지만 신도시 안에 학교가 있을 수, 상업부지가 있을 수, 주거용지가 있을 수, 그걸 갖다 설계하는 겁니다. 어디는 상업주라고, 어디는 주거용지라고, 어디는 공공시설 부지라고, 어디는 공원으로 하고, 그런 것들이 설계죠. 그 다음에 필지별로 된 환지명세. 필지별로 됐답니다. 1번지, 2번지, 3번지, 별로 된 환지, 바꾸어주는 토지의 명세. 명세를 다른 말로 하면 목록, 리스트. 세 번째, 필지별,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 청산되는 토지니까 환지되기 전을 말합니까? 환지 후를 말합니까? 환지 전이죠. 환지 전. 근데 환지되기 전에는 뭐를 표시해 주랍니까? 권리관계가 나오라고 되어 있죠? 권리줄짝. 그러니까 권리관계는 어디에 나와줘야 돼요? 청산되는 토지에 있어야 되겠죠. 이게 뭐냐면, 봐봐. 여기에 값이 1번지 500을 가지고 있었잖아. 그죠? 그러면 1번지 500제곱미터 토지 위에 A은행에서 1억 원의 건저당을 설정했네. 라는 걸 갖다가 표시를 해주라는 겁니다. 그 건저당 표시는 어디에서 해란 이야기입니까? 새로운 토지 해야 돼요? 종전 토지 해야 돼요? 그렇죠. 종전 토지 해야 되는 겁니다. 종전. 그러면 종전 토지 하는 이유는요, 종전 토지에 되어 있는 각종 권리가 나중에 야가 1번지 250을 받겠죠. 그죠? 이쪽으로 따라갈 수도 있고, 안 따라갈 수도 있겠죠. 만약에 담보권 소멸이 안 됐어. 그럼 따라가겠죠. 근데 만약에 채무 변제를 해버렸어요. 1억의 건저당이 있는데 1억을 갚았어. 그럼 소멸될 거 아닙니까? 그럼 따라가 안 따라가? 안 따라가겠죠. 그와 같이 권리관계를 갖다 어디에 표시해준다? 종전 토지에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입치한지입니다. 입치한지. 입치한지는 간단하게 아파트 주는 게 입치한지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 도시개발 사업 배우고 있으니까 주로 공급하는 게 뭘 공급하는 겁니까? 그죠? 토지죠, 토지. 토지 공급하는 데까지가 돼야 되는데 입치한지는 아파트를 지어서 줄 수도 있다. 입치한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입치한지 반대말이 평면한지예요. 평면한지는 토지에 가름해서 토지를 주는 것을 평면한지라 불러요. 입치한지는 입체적으로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평한 토지 대신에 평평한 토지를 주면 평면한지. 근데 거기에다가 토지만 주는 게 아니고 뭐를 지어주더라? 아파트를 지어주죠. 그러면 그걸 무슨 환지라고 부른다? 입체환지.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를 영역이 정하는 거. 이렇게 총 몇 개? 6가지인데 6번은 필요 없어요. 6번은 필요 없는데 1, 2, 3, 4, 5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시험에 냅니다. 다음 중 환지계획의 내용이 아닌 것은 이렇게 해서 출제를 하기도 하니까 그죠? 기억해 두시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설계. 그 다음에 1번, 2번 필지별로 된 환지명세 옆에다가 적어 놓을래요? 새로운 토지입니까? 환지된 이후의 토지입니까? 환지 전의 토지를 말합니까? 그죠? 환지 이유를 말하죠. 그죠? 옆에다 적어 놓을래요? 새거 이렇게 적어 놓으면 돼요. 3번은 청산되는 토지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지 전의 토지를 말합니까? 환지 후를 말합니까? 그죠? 환지 전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헌거. 그 다음에 네 번째, 채비지하고 보류지 명세. 채비지가 뭐예요? 비용에 충당하는 토지. 보류지가 남겨둔 토지입니다. 다른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남겨둔 토지를 보류지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4번 옆에다가는 비용이 적어놓으면 돼요. 비용. 이걸 여러분들 어디하고 연결되냐면 나중에 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의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외우면 정비법에서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5번째는 입체한지. 뭐 주는 게 입체한지라고 했어요? 아파트 주는 거. 됐죠?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첫 번째 설계, 두 번째 새거, 세 번째 헌거, 네 번째 비용, 5번째 입체한지. 환지계획의 내용은 요 5가지를 담고 있다. 됐죠? 그 다음에 환지 설계 시 평가 기준이 나오고 작성 방법인데 요까지만 보고 제가 설명드릴게요. 239 한번 볼래요? 239 환지계획 작성 방법이 있죠? 자, 보시면 환지계획은 종전 토지 환지의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 상황, 환경 7개입니다. 그래서 두 문자를 앞글자만 동글동글 하세요. 위지면, 토수리, 환경 이렇게 동글동글 하면 돼요. 동글. 무슨 면? 위지면. 무슨 리? 토수리, 환경. 환지계획을 만들 때는 제일 먼저 뭘 고려해라? 위치.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야? 지목. 그러니까 지목이란 건 이겁니다, 여러분. 지목이 전인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거든. 또는 대인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거든. 근데 환지가 되고 나서 지목이 전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목대로 바꿔주든지, 지목대를 가지고 있는데 답이나 전으로 바꾸든지, 그러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원래 내가 있는 지목을 유지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야? 면적이죠, 면적. 면적은 아까 말씀드렸죠. 원래 가지고 있는 면적보다도 많이 받는다, 작게 받는다? 작게 받는데, 똑같이 작게 받는데, 작게 받는 비율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를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토질입니다, 토질. 근데 토질은 환지를 할 때의 계획의 기준에는 있는데, 지금은 중요한 게 아니죠. 근데 토질이 남아있는 이유는 제가 환지가 어디에서 최초로 도입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새마을운동할 때 도입됐다고 했죠. 농지. 그러니까 농지에서는 토질이 중요해, 안 중요해요? 엄청나게 중요하죠. 그 잔재가 남아있는 겁니다. 근데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서 신도시를 만드는 주거용지를 만들 때는 토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싹 다 밀어버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수리죠. 수리는 물의 이용입니다. 물의 이용. 어디에서는 중요해요? 농지에서는 상당히 중요하죠. 근데 이제 신도시가 만들 때는 중요한 내용은 아니죠. 그 다음에 그 토지 이용 상황, 그 다음에 주변 지역의 환경. 요 7가지를 고려해서 환지를 해라. 환경은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철길 옆에 있는 토지하고 평야지대, 공원 옆에 있는 토지하고 같은 가치를 부여하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가치별로 이런 것들이 고려된 상태에서 해야 된다. 외우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위지면, 무슨 리, 토수리, 또 환경.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환지가. 자, 다시 한번 봐봐요. 자, 도시개발 사업이 실시계획인가 되면 답을 합니다. 하면 방식이 뭐가 있었고? 수용. 그 수용은 이 4가지 논점을 가져갑니다. 누가 할 것인지, 그죠? 수용할 때 어떤 법을 준용할 것인지, 채권이 뭔지, 그 다음에 수용해서 만드는 토지를 요런 토지를 어떻게 이렇게 공급을 할 것인지, 그죠? 자, 배웠죠? 이제 환지로 들어갑니다. 자, 환지. 자, 환지를 할 때는 제일 먼저 뭐부터 만드냐면요. 환지 계획이라는 걸 만들어요. 환지 계획이란 말이 어려운 말 아닙니다. 환지 계획이 뭐냐면요. 토지로 바꿔주는 계획이에요. 환지 계획. 토지로 만다? 바꿔줘. 어떤 토지를? 효용이 감소된 토지를.
어떤 토지로? 효용이 증가된 토지로 뭐 하는 거? 바꾸어주는 계획입니다. 바꾸어주는 계획을 왜 만들까요? 바꾸어주는 계획을 만드는 이유는? 아니, 바꾸어주는 계획을 왜 만들어? 여행 계획을 왜 만들어? 여행 계획을? 여행 가려고? 바꿔주는 계획을 왜 만들어요? 바꿔주려고? 그게 환지 처분이에요. 환지 처분. 두 개를 센터로 잡아놔야 돼. 그 환지 계획을 왜 만드는데라고 하니까 환지 계획대로 만다. 환지 처분하려고. 환지 처분한다는 것은 토지로 바꾸어주는 최종적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런 말씀을 드렸죠. 가박에 효용이 떨어져 있는 1번지 500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죠? 이 사람한테 효용이 정진된 1번지 250으로 바꿔준다고 했죠. 그럼 바꿔줘야 될 거 아니야. 몇 번지로? 1번지로. 얼마? 250을. 근데 1번지로 바꿔준다라고 계획을 만들어 놨거든. 근데 2번지를 주면 돼, 안 돼? 안 되죠. 1번지 250을 준다고 했거든. 근데 200을 주면 돼, 안 돼? 뭐하고 똑같냐면, 정비사업을 할 때 관리처분 계획을 만들거든요. 관리처분 계획을 만들면서 내가 30평짜리 단독주택 18평짜리 다세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죠? 내가 나중에 분양권을 가지고 해보니까 나중에 101동 2501호 33평을 받기로 했어. 그럼 나한테 몇 동을 줘야 돼? 아니, 동호 추첨해가지고 입주권을 가지고 동호 추첨해 101동이 당첨됐잖아. 그럼 몇 동을 줘야 돼? 101동을 줘야 된다니까. 102동을 주면 돼, 안 돼? 33평 준다고 받기로 했잖아. 그럼 33평을 줘야 돼? 32평을 줘야 돼? 33평을 줘야 된다니까요. 뭐에 따라서? 그걸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소유권을 넘겨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논리가. 그래서 뭐에 따라 주게 됐다? 환지 계획에 따라서 주게 돼 있다. 그래서 환지 계획을 만드는 목적은 뭐 하기 위해서? 그렇지. 그 두 개는 세트 메뉴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고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가 환지는 무조건 출제하거든요. 100%입니다. 출제 가능성 100%. 근데 두 문제도 잘 내요. 두 문제를 내면 환지 계획에서 한 문제. 그 다음에 환지 처분에서 한 문제. 이렇게 해서 두 문제를 놓을 거고, 한 문제가 나오면 전체를 섞어서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일반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꾸어주는 계획인데 환지 계획을 만든다고 했거든요. 환지 계획을 누가 만들까요? 바꾸어주는 계획이니까 누가 만들어야 돼요? 사업시행자가 만들겠지 뭐. 누구 생각이야? 지 생각이지 뭐. 그러니까 뭐 한다? 인가를 받는 겁니다. 그럼 환지공사에 뭐 하냐? 착수. 공사에 착수한다는 게 별게 아니고, 그죠? 여기에 저 푸른 초원 있잖아. 여기 이제 포크레인 밀고 들어가지고 싹 토지를 형질 변경을 하고 절토, 성토 하면서 토지를 다지는 작업, 택지 작업을 하는 겁니다. 언젠가는 끝나요, 안 끝나요? 끝나겠죠. 제대로 했는지 여기서 검증이 필요하면 필요해. 그죠? 필요하죠. 그러면 준공검사를 받는 겁니다. 끝났죠? 60일 안에 뭐로 들어간다? 환지 처분 절차 들어와서 환지 처분한다는 사실을 공고를 합니다. 오늘 했어요. 공고를. 3월 10일 날. 그러면 그 다음 날 소유권 변동이 생겨버려요. 이게 물권 변동이 공고일 다음 날 됩니다. 물권 변동을 원래 원칙적으로 언제 되는 거라고 했어요? 그렇지, 등기지. 민법에서 배우잖아. 민법 186조. 법률 행위에 따른 물권 변동, 등기. 근데 이게 지금 물권 변동이 언제 돼요? 공고일 다음 날이지. 그죠? 그래서 이게 바로 민법 185조입니다. 186조는 법률 행위에 따른 물권 변동, 187조네 참. 185조는 물권법정주의네. 187조가 법률 규정에 따른 물권 변동이죠. 도시개발법에 환지는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 물권 변동이 된다고 도시개발법에 규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때 물권 변동이 돼버립니다. 그럼 상속되잖아요. 그죠? 상속의 경우에 물권 변동이 언제 돼요? 그렇죠. 피상속인이 사망과 동시에 물권 변동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상속이 되고 나서 등기를 하는 것은 소유자가 되기 위한 등기입니까? 내가 소유자라는 사실을 제3자한테 주장하는 등기입니까? 주장하는 등기. 그래서 186에 따른 등기를 뭐라고 했냐면 법률 행위에 따른 물권 변동. 187은 법률 규정, 성립요건주의가 아니고 대항요건주의다 이렇게 배웠을 겁니다. 그죠? 똑같아요. 이건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 물권 변동이 돼버립니다. 뭐가 안 됐다 하더라도
등기가 안 됐다 하더라도. 그래서 사후 절차로서 등기하고, 더 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작게 받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럼 하면 된다? 청산하면 됩니다. 요게 환지 절차입니다. 요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환지는. 자, 그러면 여기서 환지 계획을 만든다고 했는데, 환지 계획에 뭐가 들어오는지를 아까 봤거든요. 환지 계획은 첫 번째, 설계. 환지 설계. 두 번째, 새거.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세 번째, 필지별,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 그 다음에, 채비지, 보류지 명세.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입체. 환지를 기획하는 경우에는 입체 환지용 건물의 명세하고, 그죠? 주택 공급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아파트를 주는 거기 때문에 누구한테 어떤 주택을 줄지에 대해서 동호 추첨, 분양 신청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게 내용입니다. 몇 개를 가지고 한다? 5개. 그리고 이런 환지 계획을 만들면서 가지고는 기준이 있죠. 그죠? 무슨 면? 위지면, 토수리, 예, 환경을 가지고 만들어야 된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요거 가지고 이제 환지를 할 거거든요. 자, 실제 환지를 해볼 테니까 한번 들어봐봐요. 환지가 되기 전 상태가 있습니다. 되기 전이라는 것은 효용이 뭐 돼 있다? 그렇죠. 떨어져 있는 토지가 있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갑이 1번지 500제곱미터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을은 2번지 300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병은 3번지를 가지고 있는데 야는 5천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정은 4번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역시 500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가 5번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야는 100제곱미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6번지를 가지고 있어요. 300을 가지고 있다고 할까? 300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고 7번지에서부터 50번지 사이에 마을이 있는데 거기는 단독, 다가구, 창고 등등의 건물이 지어져 있는 마을이 되어 있어요. 자, 이 동네에서 환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토지가 이제 어떻게 바뀔 거냐면 바뀔 거예요, 이렇게. 환지 후 토지로 바뀌겠죠. 효용이 그렇지. 효용이 뭐 돼 있을까? 정진이 돼 있겠죠. 효용이 정진이 돼 있는 토지로 요렇게 이제 바뀌는 거야. 자, 근데 환지를 바꾸려고 그러면요, 두 개의 논점을 알고 가셔야 돼요. 왜냐면 이제 바꾸기 위해서는 토지를 원래보다 많이 줘, 작게 줘? 작게 주죠. 그래서 토지 부담률을 정해줘야 돼요. 근데 토지 부담률은 여러분들이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50%를 제가 일률적으로 정할게요. 차등을 둘 수도 있는데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50%.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얼마씩 작게 받는다? 50%씩 작게 받아요. 두 번째는 과소 토지가 나와줘야 되겠죠. 토지가 너무 작으면 환지를 준다 안 준다? 안 주는데 과소 토지는 우리가 좀 전에 50을 가지고 한번 했거든요. 수업할 때 좀 전에, 그죠? 25니까 토지가 너무 작다. 그럼 공감대가 형성되거든. 근데 수조가 계속 올라가는 거지. 그러면 가이드라인을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되죠. 그래서 조합원들끼리 정했어요. 얼마로 정했냐면 우리는 200m로는 환지를 주지 말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얼마나요? 200. 밑으로는 환지를 주지 말자라고 했거든. 요것도 참 아셔야 됩니다. 200m로 환지를 주지 말자라고 했는데, 요 말 한번 들어봐봐요. 200m로는 환지를 주지 말자라고 했거든요. 자, 그런데 야가 가지고 있는 토지가 만약에 200인 거야. 그러니까 얼마를 받아요? 100이죠. 그죠? 그러면 200 아래로는 환지를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즉, 200을 뭐로 잡았다? 과소로 잡았죠, 과소로. 그죠? 그럼 어디가 과소냐로 할 때, 환지되기 전의 토지를 과소로 보는 겁니까? 환지 후를 과소로 보는 겁니까?
후, 이걸 뭐라 그러냐면 권리면적이라고 불러요. 무슨 면적? 권리면적. 그 권리면적은 환지가 되고 난 이후에 내가 받는 걸 뭐라 그런다? 권리면적이라고 불러요. 용어입니다, 용어. 용어. 과소토지 기준 면적은 뭐로 잡는다? 권리면적으로 잡습니다, 권리면적으로. 자, 그래서 과소 기준 면적을 얼마로 하기로 했냐면요, 200으로 하기로 했어요, 200으로. 됐습니까? 자, 그럼 환지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환지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기준이 7개의 기준을 가져가잖아. 그게 뭔데요? 무슨 면? 무슨 리? 그렇지. 위지면 무슨 리? 토수리, 환경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자, 갑에 1번지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500을. 갑에게 몇 번 준다? 1번지를 주는 겁니다. 얼마? 250. 끝. 이걸 무슨 환지라고 하냐면, 줄 만큼 주고, 원래 위지면 토수리 기준을, 위지면 토수리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서 안 했어. 했죠. 그래서 이걸 무슨 환지라고 하냐면, 적응 환지라고 불러요. 무슨 환지? 적응 환지. 무슨 환지? 적응 환지. 용어입니다. 용어. 그래서 위지면 토수리 환경을 그대로 적용시켜가지고 바꾸어줬다라고 해서 이걸 무슨 환지라고 부른다? 적응 환지다.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적응 환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을이 2번지 300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자, 을은 받으면 어떤 토지를 받을까? 2번지를 받을 수 있겠네? 얼마를 받을까? 150을 받을 수 있겠네? 알거라? 딱 걸렸다. 과소토지 기준 면적이 얼만데? 200. 준다, 못 준다? 못 준다. 라고 해서 첫 번째, 환지를 못 주는 거예요. 이걸 환지부지정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환지부지정. 이걸 좀 자세히 들어가면요, 과소토지에 따르는 환지부지정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잡아야 될 게 뭐냐면 200이라는 걸 정했을 때 과소토지 200을 정했잖아요. 그죠? 그 200을 정한 게 200m로는 일괄적으로 좀 더 컷오프 시켜가지고 환지를 안 주려고 정한 겁니까? 효용 정진을 위해서 정한 겁니까? 그죠? 효용 정진을 위해서 정한 거죠. 그러니까 안 주는 쪽으로 연구를 해야 됩니까? 주는 쪽으로 연구해야 됩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는데 환지를 갖다 안 줬거든요. 안 주니까 을이 자, 을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봐. 을이 이야기 합리적인지 불합리한지. 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가 300이다. 근데 내가 실제로 받는 건 얼마더라 그러면 150을 받는다. 근데 조합에서 얼마를 정했다? 200으로 과소를 정했다, 아이가. 그죠? 그래서 나는 환지를 안 받는 게 맞아. 맞기는 맞아. 근데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가 환지 공사를 하게 되면 여기에 이만큼의 뭘 만들 거냐면 뭘 만들어요? 채비지를 만들 거 아이가. 내가 주는 토지 일부를 갖다가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 채비지로 만들 거고, 내가 토지를 결국 작게 받는 이유는 이 비용 충당 때문에 그런 거 아이가. 그죠? 그러니까 시행자가 맞다 이러는 거야. 그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근데 채비지가 너가 받아가지고 마을 건데라고 물어보는 거죠. 받아가 마을 건데 이런 걸 봤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팔 거다 이러는 거예요. 누구한테 판다고? 그죠? 제3자에게 팔겠지. 조합원이 아닌 다른 제3자한테 토지를 팔겠지. 그리고 그 돈을 받아가지고 뭐에 충당할 건데? 비용에 충당할 거거든. 그러니까 좀 전에 봤던 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과소 토지 면적에 해당하기 때문에 환지를 안 받는 게 맞기는 맞는데, 너가 이거 팔제? 그러니까 이거 내한테 팔아라는 겁니다. 내한테 팔아라. 내가 그러면 얼마를 샀어? 50만큼을 사들여가지고 과소토지 기준 면적을 맞출게. 내한테 팔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조합에서 사업 시행하는 자기가 못 팔겠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 돼, 안 돼? 뭐 될 수도 있겠지. 이제 그러면 그때 불나는 거예요. 감정이 개입돼 있으니까 합리적이지 않잖아. 그죠? 그래서 갑의 이야기가 지금 틀립니까? 맞습니까? 맞죠? 이게 지금 정비사하고 똑같아요. 정비구역에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이 10평인 거야. 10평. 평가해보니까 1억밖에 안 돼. 권리가 감정평가 1억밖에 안 나와. 근데 아파트 최소 평수가 23평이고 분양가가 5억인 거야. 너무 작으니까 나가라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왜? 어차피 남는 걸 일반 분양해가지고 돈 수입 받아, 안 받아? 받죠? 그러니까 조합원들에게 먼저 권리를 주는 게 맞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게 합리적이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안 줄 수도 있다니까? 근데 뭐 할 수도 있어? 더 줄 수도 있어, 없어요? 있죠. 그걸 뭐라 한다? 정환지라 불러요. 더 주는 걸 뭐라 한다고요?
정환지. 얼마를 더 주면 돼? 그렇지. 그죠? 50을 더 주면 되죠. 공짜로 줍니까? 돈 받고 줍니까? 당연하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할 수 있다. 할 종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환지를 안 주려고 하는데 이제 정환지를 주려고 하니까 어떤 문제가 되냐면 이렇게 과소 토지 기준 면적을 되는데 정환지를 받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토지 전체 면적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모두에게 줄 수는 없다 이가 그죠? 자, 그 보니까 여기에 무를 봐요. 무가 얼마야? 100이죠. 자, 받으면 얼마 받아? 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50을 받는 무도 부지정할 수 있겠네. 그죠? 그럼 뭐 할 수 있겠네. 정환지 할 수 있겠네. 얼마를 더 주면 돼요? 150을 더 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할 수 있다니까. 그죠? 근데 그렇게 주려고 하니까 이게 토지가 부족하다니까요.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보니까 야가 가지고 있는 50하고 야가 가지고 있는 150을 더하니까 얼마가 나오네? 200이 나오죠. 그러면 어떤 지역에다가 한 필지 토지를 200으로 과수 토지 이상으로 정해주고 니네들이 공유해라라고 줄 수도 있어요? 있죠. 지분의 4분의 3, 4분의 1. 그럼 나머지는 지분을 받아가지고 나머지는 너희들이 해결해라. 네가 4분의 3의 지분을 사든 네가 4분의 1의 지분을 사든 아니면 너희들이 같이 건물 지어가지고 너희들 합의로 나누든 그건 난 모르겠다. 라고 해가지고 지금 을하고 무를 같이 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걸 공동환지라고 불러요. 같이 정해준다라고 해서 무슨 환지? 공동환지.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하는 게 아니고 할 수도 있다. 이거는 이제 그때 사정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 병을 봐요. 3번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3번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받으면 몇 번지를 받아? 3번지를 받았다고. 얼마? 을 받는데 아이고야 야가 병이 싫어 이랍니다. 싫어. 안 받겠대. 지는 이 동네를 떠나겠대. 환지가 싫대. 떠나겠대. 강제로 받는 겁니까? 싫으면 그만입니까? 그렇지. 싫으면 그만이지. 그래서 이것도 뭐라 부른다? 환지 부지정이다. 이렇게 부른다. 잘 들어야 돼, 지금부터. 자, 환지 부지정이 두 개 나왔어요, 지금. 하나는 여기서 환지 부지정. 한 개는 여기서 환지 부지정. 여기는 뭐 때문에 환지를 안 주는 거냐면요. 토지가 너무 작아서 환지를 안 준다라고 해서 과소 토지에 따르는 환지 부지정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거를 뭐라 부르냐면 요거는 동의에 의한 환지 부지정이라고 부릅니다. 소유자가 원해서 환지를 안 주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재개발을 하는데, 재건축을 하는데 충분한 면적이 되거든요. 근데 자기는 싫대요. 그럴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싫으면 강제로 하는 겁니까? 싫으면 그만입니까? 그만이지 뭐. 그럼 뭐 받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 청산 받고 나가는 거지 뭐. 똑같아요. 환지 부지정이죠. 자, 조심하실 거는 여기에 동의에 따른 환지부에서 뭘 조심하셔야 되냐면 병이 가지고 있는 3번지 토지에 A라고 하는 임차인이 있었던 겁니다. 임차인회가 있는 거예요. 임차인회가. 권리자가 있는 거예요. 필지별, 권리별로 된 청산되는 토지 명세를 잡아내니까 이렇게 권리자가 있는 거지. 근데 병 혼자서 나는 환지가 싫어요. 빠이빠이 너희끼리 잘 있어라 하고 떠나비면 돼? 안 돼? 안 되죠. 원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해버리면요. 사용 수익의 권능을 가지고 있는 야도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동의에 따른 환지 부지정을 하는 경우에 권리자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이럴 때는 누구의 동의를 같이 받아야 된다? 권리자의 동의를,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라 받지 마라? 받아야 합니다. 작년에 이게 답이었어요. 이거 시험에 잘 내죠. 이거는 모의고사에서 무수히 내는 문제라서 다 맞췄습니다. 당연히 동의받아야 돼. 니 혼자 가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 다음에 정의 받겠네. 5천인데 500으로 내가 잘못 봤습니다. 바꾸면 되지 뭐. 야를 500으로 바꿀게요. 대신에 밑에 500을 5천으로 바꿔비겠습니다. 자, 정으로 갑니다, 이제는. 자, 정이 이제 환지를 받습니다. 얼마를 받아요? 그렇죠. 4번지를 받는데 2,500을 받아요. 토지 면적이 크죠? 그죠? 2,500을 줄 수도 있어. 줄 수도 있는데, 야, 니는 너무 크다. 너무 많다.
토지가 지금 토지 부담률 50%있거든. 한번 들어봐봐. 50%면 50%를 작게 받잖아. 그럼 가격이 얼마가 올라가면 돼? 가격이. 아니, 토지 면적이 50% 줄었잖아. 그럼 가격이 얼마가 올라가면 돼? 2배가 올라가면 똑같아지잖아. 근데 환지를 하게 되면 가격이 2배가 올라갈까요? 10배가 올라갈까요? 10배. 환지를 갖다가 주상공업지에서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겠죠? 그죠? 그러니까 폭등을, 그러니까 누가 더 많은 이익을 얻냐면 면적이 큰 사람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니는 환지를 하는데 너무 많이 받는다. 라고 해서 줄이자. 2천만 가져가라.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아까 더 주니까 무슨 환지? 정환지. 작게 줬죠? 이걸 무슨 환지로 한다? 이걸 감환지라 불러요. 정환지는 많은 거. 원래 환지를 받을 것보다도 많은 거, 많이 주는 거. 감환지는 작게 주는 거. 끝. 그 다음에, 야는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시에서 300제곱미터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자, 서울시 300제곱미터 토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환지를 한다고. 그러면 몇 번지를 줘야 돼? 6번지. 얼마를 줘야 돼? 150이니까, 야, 땅이 걸렸다. 어디에? 과소토지 걸렸다. 라고 안 주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럼 6번지를 줘야 돼? 6번지 안 해도 돼? 안 해도 되죠. 왜? 환지의 목적은 공공시설을 정비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 위치에 반드시 줘야 되는 것은 아니란 이야기죠. 옛날에는 6번지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 살아가지고 동사무소가 여기 필요했거든요. 근데 싹 밀어버리고 신도시를 환지로 만들고 그러니까 6번지에 사람이 사는 게 아니고 6번지는 공원으로 바뀌었고 60번지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 사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있어요. 그리고 공공시설을 정비하기 위해서 줬는데 이렇게 일관적으로 면적을 적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공공시설 부지에 대해서는 위치나 면적에 대해서 기준을 위지면 토수리 환경이 있어가지고 두 개입니다. 위지면 토수리 환경이 있어가지고 뭐하고 위치하고 면적에 대해서는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합니다. 적용을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안 해도 크게 상관이 없다. 뭐에 대해서는? 공공시설 부지에 대해서는. 자, 그리고 7번지부터 50번지 사이에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마을 위로 산다고 했죠? 여기다가 아파트를 지으는 겁니다. 아파트를 지어서 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걸 무슨 한지라 불러요? 입치한지. 아파트를 지어서 줄 때는 그냥 주겠습니까? 분양 신청을 받아주겠습니까? 분양 신청을 받아가지고 분양 공고를 내고 분양 신청을 받아서 줄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100번지부터 200번지 사이에 있는 총 3만 제곱미터는 팔 거다.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 채비지로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250번지, 301번지 등등등은 뭐로 정한다? 보류지로 정하는 거예요. 남겨두는 겁니다. 이거 왜 남겨두는지 이게 이제 정비사업에서 여러분들 한번 나올 건데 미리 열심히. 보류라는 말은 남겨뒀다는 이야기죠. 그죠? 왜 남겨뒀냐면요. 옛날에는 안 남겨뒀어요. 정비사업으로 제가 설명드릴게요. 아파트를 지었어. 봐봐. 아파트를 지었는데 조합원이 재개발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똑같아요. 재개발, 재건축 지금 환지 다 똑같아. 조합원이 1000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파트를 지었거든. 아파트를 지었더니만 1500세대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누구한테 먼저 줘야 돼? 조합원에게 몇 개를 먼저 주고 1000개를 먼저 주고 나머지 몇 개? 500개는 뭐 하는데? 일반 분양을 하겠죠. 이게 일반적 상식이죠. 그죠? 그래, 옛날에는 조합원들이 다 줬어요. 그 남는 게 있잖아. 그럼 뭐 했다? 일반 분양에서 다 끝내버렸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게 지금도 생기는 문제인데 1000명 중에서 갑, 을, 병이 다툼이 있는 거예요, 이게. 권리관계 다툼이 있어요, 이게. 어떤 다툼이냐면, 야는 공유를 하고 있는데, 이 공유 시점에 따라서 어떤 데는 권리를 주는 경우도 있고, 안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조례 거의 나와요. 그죠? 그러고, 을하고 병은 취득 시점에 따라서 조합원으로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법적 분쟁이 생겨요. 해석론이 생길 수가 있어, 없어? 있어요. 그래서 막 치열한 다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고 있냐면 소를 진행 중에 있다고 지금. 소를 진행 중에 있으니까 기간이 길겠죠. 1심, 2심, 최종심, 대법원 판례까지 올라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이 줬어요, 1000명에게.
남는 게 500개 1번 다 끝내버렸어. 그런데 다 끝나고 나서 갑성소, 을성소, 병성소가 된 거야. 이겼어. 그럼 뭘 받아야 돼, 이제 그러면? 아파트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아파트가 있어, 없어? 없어. 없어. 성수인데 없어. 환지에서도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전부 다 분양하면 안 돼. 일부를 남겨둬야 돼요. 그래서 몇 프로를 남겨두냐면 정비사업에서는요, 참고하세요. 뭐 시면 안 나오는 겁니다. 전체 물량의 1%를 남겨야 돼, 1%. 1%를 남겨둬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그 TV에 보면 어디 정비구역에서 남는 게 있어가지고 그걸 뭐한다? 추첨 아닙니다. 공개 입찰한다. 라는 이야기, 내지는 추첨한다는 이야기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그 경쟁률이 3만 대 1. 당첨되는 순간에 시세 대비 8억. 당첨되는 로또다. 이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그런 이야기 본 적 있습니까? 많이 나오죠. 그게 바로 뭐냐면 보류지예요, 보류지. 그게 남은 거야, 그게. 그걸 팔아야 될 거 아니야. 팔아가 조합으로 기술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청약을 넣는 건 아니거든. 청약을 넣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뭘 해버린다? 추첨해버립니다. 추첨하니까 그거는 뭐 대상자기 아무나 들어도 돼요, 아무나. 근데 경쟁률이 3만 대. 왜냐면 시세 대비해가지고 금액이 나와 있거든. 옛날에는 그런 것들 비공개로 많이 했어요. 비공개로 많이 해가지고 그걸 안 하는 사람만 가져가기도 하고 조합장하고 친분 있는 사람이 가져가기도 하고 뭐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못 합니다. 예, 그런 식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보류지라는 걸 남겨두는 이유는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게 해서 봐. 자, 잘 들어야 돼, 지금부터. 자, 238에 보면요, 뭐라 되냐면, 10번째가 환지 뭐예요? 설계. 한번 다시 보세요. 238. 환지 계획이네요. 첫 번째 뭐야? 환지 설계. 두 번째, 새거. 세 번째, 헌거. 네 번째, 비용. 다섯 번째, 대치. 자, 답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뭐야? 환지 설계. 1번지부터 3번지까지는 주거용지로 써야지. 4번지, 5번지는 상업용지로 써야지. 7, 8번지는 공원용지로 써야지. 9번지는 학교용지로 써야지. 라는 식으로 말한다. 전체 설계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필지별로 된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 별로 된, 그죠? 환지 명세, 바꾸어주는 토지의 명세가 나오죠.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필지별 권리별로 된 청산되는 토지 명세. 채비지하고 보류지 명세. 입치한지를 기획하게 되면 입치한 종 건물의 명세가 여기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다시 할게요. 봐봐. 제일 먼저 뭐라고 했어요? 어디 갔노? 환지 지운 거 아이가? 그렇지. 설계. 그 다음에 새거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아까 바꿔놨지? 필지별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 잡았지? 채비지가 어딘지 보류지가 어딘지 잡았지? 아파트 주는 거 누구한테 줄 건지 잡았지? 그죠? 그래가지고 뭘 만든다? 환지 계획을 만드는 거예요. 계획 만들었지? 거기에 뭘 받고? 인가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요대로 해서 뭐 한다? 착수를 하는 거예요. 착수했지? 끝나서 안 끝났어? 끝났죠? 그러면 제대로 환지 계획대로 사업이 됐는지에 대해서 뭐 한다? 준공검사를 받는 거예요. 준공검사를 받았다니까? 그러니까 준공검사 결과 잘 됐다라고 준공검사 필증이 나온 거야. 그러면 며칠 안에? 60일 안에 환지 처분 절차가 들어가서 환지 처분한다 사실을. 환지 처분은 뭐냐면요. 이대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대로 할 겁니다. 라고 뭐 한다? 공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며칠 날? 다음 날 물권 변동이 생겨버리니까. 물권 변동은 뭐냐면 갑이 드디어 1번지 250제곱미터의 원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토지 1번지 소유자가 된다고. 소유자가 됐어, 안 됐어? 됐죠. 그래서 이제 소유자가 되고 나서 친구들하고 한잔했다니까, 저녁에. 이게 강남이야, 강남. 이 대치동이야. 삼성동이야, 이게. 야, 그 신문에 봤지? 이번에 삼성동에 환지한 거. 그거 사실 1번지 그 내 거야, 이러고 했어, 내 거야. 그러니까 친구들이 뭐라고 하냐면, 한번 보자는 거야. 한번 보자. 그럴 수 있어, 없어요? 있어. 보여줄 수가 없잖아. 그래서 등기를 한다니까요. 그 등기는 내가 소유자가 되기 위한 등기입니까? 내가 소유자라는 사실을 제3자에게 주장하는 등기입니까? 내가 삼성동, 강남
강남구 삼성동 1번지 250 소유자가 돼서 안 돼서? 됐지. 들고 국민은행에 가가지고 대출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출 해주는 직원이 지어버린다, 이거. 어디로 갔노? 직원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날라갔네. 됐다. 직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1번지 내가 소유자입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가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5억이 필요하대. 그러니까 소유자라는 걸 보여주세요라고 한 거야. 보여줄 수가 없어요. 뭘 해야 돼? 등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그 등기는 소유자가 되기 위한 등기입니까? 아니면 제3자에게 내가 소유자라는 사실을 주장하는 등기입니까? 그래. 이게 대항 요건 등기해야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리고 아까 정환제 덜 받은 사람이 있어, 없어? 덜 받은 사람이 있어, 없어요? 청산해야 되겠죠. 이러면 절차는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요 절차로 진행되는 거예요. 다 했는데요, 한지. 끝. 설명 다 했습니다. 자, 이거 가지고 나머지 내용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쉴까요?